5강 급수에 대해서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series. 예. 급수인데요. 급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에서도 설명을 갖다가 드렸듯이 수열이 있으면은 그 수열에 무한한 항들이 있게 될 거고 그 무한한 항들을 갖다가 다 더한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급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definition, 약속부터 갈게요. definition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얘는 1에서부터 시작해서 무한한 항까지의 이 수열의 합을 갖다가 우리는 이 수열의 급수 또는 series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거는 제가 죄송한데 제가 습관이 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급수라는 거에 이미 수열의 첫째 항부터 무한 번째 항까지의 합을 갖다가 급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정의에 있지만은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무한급수라고 자꾸 급하면은 그렇게 나와요, 표현이. 그래서 뭐 그거는 중의적 표현이죠. 그래서 문법상으로는 잘못된 거죠. 이게 뭐냐면은 역전 앞이랑 이 올드한 표현이긴 한데 역전 앞에서 보자 라고 하면 뭐 이거 일제시대도 아니고 역전 전자가 이미 앞전자가 붙어 있는데 그래서 역전해서 보자 이러면은 역 앞에서 보자라는 뜻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역전 앞에서 보자 이렇게 옛날에 잘 하던 이런 중의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경우가 있으니 그거는 미리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거의 약속은 우리가 사실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인테그랄 뭐 만약에 0에서부터 x값이 우리가 넓이를 갖다가 구할 때요. fx dx 0에서부터 2까지, 0에서부터 3까지, 0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갖다가 무한대까지 이렇게 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한대까지의 넓이를 갖다가 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실제 우리 나중에 문제 풀이가 되긴 할 건데 수학에서 이렇게 이 기호를 갖다가 한꺼번에 프로세스를 갖다가 섞어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즉 얘를 갖다가 우리는 리밋 t를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버리고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t까지 fx, dx를 갖다가 할 건데 그러면서 이 어플 바운더리를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게 이렇게 섞어서 쓰는 표현을 갖다가 선호합니다. 수학에서는 되게 선호합니다. 즉 여기에서도 이걸 갖다가 이 무한대를 갖다가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k항까지 an을 갖다가 해주시고 즉 리밋 k를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되는 거죠. 약속이에요. 이거는 그냥 수학에서의 약속입니다. 왜 그런가요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의 합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같은 거죠? 부분합이잖아요. 파셜섬이 되게 되는 겁니다. partial sum of sequence예요. 시퀀스가 수열이고요. 그죠? 파셜섬이 돼버리게 되는 거니까 얘를 갖다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리밋 k를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버릴 때 sk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데피니션이에요. 그냥 우리가 수열의 첫째 항부터 무한 번째 항까지의 합을 갖다가 급수라고 하며 그 급수의 표현은 리밋 k를 무한대로 보내고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k까지 an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시그마 k는 n은 1에서부터 k까지 an을 갖다가 sk로 표현을 해주시고 k를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는 이러한 현상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속이니까 여기에 의문점을 가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렴과 발산 조건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수렴, 발산 조건은 이건 안 적을게요. 그렇지만 본인들은 노트에 적으세요. 수렴, 발산 조건은 수열의 극한, 수렴, 발산 조건과 동일해요. 즉 이게 시그마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알파이면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이 급수는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발산은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여전합니다. 거기에도 무한대의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의 발산도 있는 거지만은 진동형의 발산도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진동형의 발산은 어떤 경우에 생기냐? 수열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요. 그러면은 이 SN은 SN 리밋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봐야 뭐 할 것도 없잖아. 즉 얘는 첫째 항을 갖다가 더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1입니다. 첫째 항, 둘째 항 더해 주시면 0이에요. 다시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을 갖다가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예. 그래서 SN 리밋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낼 때 SN을 갖다가 해버리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1, 1을 갖다가 반복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1에서 0을 갖다가 진동하기 때문에 진동형 발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그냥 지우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메인 포인트예요. 이론 띠올림. 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K가 수렴하면 리밋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낼 때 AN은 0이다. 요게 첫 번째 이론입니다. 자, 이거의 또 다른 이름은 얘를 갖다가 우리가 나중에는 다이버전트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조금 나중에 그냥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발산 테스트라고 해요. 발산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굳이 이제 이해를 갖다가 좀 하시자면은 즉 이게 수렴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굳이 얘를 갖다가 따지자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등등등등 어디까지 A 무한대까지 다 더해 줬는 게 얼마다?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이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끝이 없잖아요. 즉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왜냐면 더하기 A의 무한대 더하기 1도 있을 거고 A의 무한대 더하기 2도 있을 거고 얘를 갖다가 다 더한 게 얼마다? 알파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된다? 다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단지 그 얘기예요. 되셨어요? 즉 급수가 수렴하면은 수열은 0으로 수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갖다가 제가 뭐라고 했죠?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띠오림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제 수업을 갖다가 같이 해오신 분들은 제가 수업에서 이론이라고 했을 때 그 이론이 얼마나 그 공식이라는 것과 완전 다른 명제라는 걸 갖다가 아시잖아요. 또한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죠? 제 수업에서의 이론의 가장 큰 특징. 역은 무조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즉 얘의 역을 갖다가 여기에서 문제 하나 유형하고 들어갈게요. 역명제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k는 수렴한다. 이게 역명제예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뭐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 거짓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거짓인 건데 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거짓의 예는 an이 n분의 1이면은 발레가 되게 됩니다. 즉 리밋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무한대로 an을 갖다가 해버리면은 얘는 0인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은요 무한대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건 또 왜 그런데요? 말 못해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얘는 발산이 되게 됩니다.
뭐 요거는 이제 간단한 테스트로는 원래 이 얘는 어떻게 그냥 아니다. 나중에 문제풀이로 왜 그런지를 갖다가 설명해 볼게요. 즉 n분의 1을 k는 1이래 미친놈이네.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을 갖다가 우리가 나열을 해 보시면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이거 적어야 됩니다.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등등등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1은 2분의 1보다 같거나 큽니다. 그죠? 즉 2분의 1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더한 거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아니다. 잠시만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얘를 갖다가 어떻게 나눠야 되더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살짝 멘붕 와가지고. 4분의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예, 예. 그냥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보다 같거나 큽니다. 그죠? 당연히. 그 다음에 얘도 2분의 1보다 같거나 큽니다. 이제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4분의 1, 3분의 1은 4분의 1보다 같거나 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1은 당연히 4분의 1보다 같거나 큽니다. 즉, 요거 두 개의 합도 얼마? 2분의 1보다 같거나 큰 거예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얘 8분의 1보다 같거나 큽니다. 얘도 8분의 1보다 같거나 커요. 얘도 8분의 1보다 같거나 큽니다. 얘도 8분의 1보다 같거나 커요. 즉 이거 4개의 합은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해서 얼마? 또 여전히 2분의 1보다 같거나 큰 거예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여전히 뭐 9분의 1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6분의 1까지 생각해 봐 주시면 얘도 16분의 1보다 큽니다. 얘도 16분의 1, 16분의 즉 요걸 다 더해준 다음 세트도 2분의 1보다 같거나 큽니다. 즉 여기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섹터를 갖다가 하나 그러니까 뭐 두 개 하나 두 개, 네 개, 8개, 16개씩 나눠 주시게 되면은 2분의 1보다 큰 숫자들이 무한하게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한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요렇게 원래는 수치적 계산은 요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예 우리는 아니고 이걸 쉽게 계산하는 법은 나중에 또 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는데 그건 있다라는 거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 그러면 잠깐만요. 수열이 0으로 수렴하면은 급수는 무조건 수렴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또 아니에요. 즉 이것도 뭔 소리냐면 이게 이제 급수의 무서움을 갖다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an이 n 제곱분의 1이었다면요.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리밋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 제곱분의 1은 얼마다? 0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경우에서는 시그마 그러면은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 제곱분의 1은 얘는 수렴한다면서. 예, 수렴하는 거는 맞아요. 알파로 수렴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알파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정확한 알파가 안 나옵니다. 되셨어요? 무리수로 나오게 될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급수가 되게 무섭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요렇다라는 거 그냥 명심해 주시고 요게 발레다. 여기 거짓인 발레다라는 거예요. 즉, 역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역은 거짓입니다. 되셨어요? 근데 요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이버전트 테스트라고 이름 붙여진 게 요게 이제 왜냐면 요거는 나중에 요 급수 다 끝나고 나서 좀 몇 가지 보너스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 보너스 강의에서 몇 가지를 갖다가 알려드릴 건데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고 이걸 다이버전트 테스트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이제는 이 명제가 참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명제가 참이면은 그 명제에 뭐는 무조건 참인 거죠. 대우가 무조건 참입니다. 대우 명제. 즉 대우 명제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K는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수열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얘는 무조건 발산이라는 거예요. 즉 얘가 발산이면 얘 무조건 발산입니다. 0으로 수렴하지 않으니까 발산인 거예요. 얘가 수열의 극한값이 3이다? 얘 발산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되셨어요? 그래서 다이버전트 테스트, 발산 테스트라고 합니다. 즉 수열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얘는 발산인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수열이 수렴한다, 발산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0이 아니다라는 말은 알파 0이 아닌 알파로 수렴할 수도 있어요. 2로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수렴값이 0이 아니면 얘는 무조건 발산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AN이 0이라고 해서 얘가 수렴하는 거 아닙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100번, 1000번을 갖다가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는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요 문장과 동시에 요 대우 문장 이게 굉장히 잘 쓰이는 문장입니다. 예, 꼭 좀 명심해 주세요. 어이구 첫 강의 또 시간 많이 끌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어요.